안녕하세요. 국어교육 전문가 송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인 동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동이란 작품도 교과서에서 많이 봤을 건데 작품의 길이가 좀 길어서 학습하기가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저와 함께 핵심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이 총 13개가 있죠. 그쵸? 13개가 있고 각 연들을 잘 보니까 정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월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특징을 본다면 월별로 연이 구성되어 있다 라는 점이 어떤 표면적인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동동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포인트가 되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큰 줄기는 그거예요. 뭐냐면 화자가 나오고요. 자, 이제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 화자예요. 화자가 나오고 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 연마다 화자가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 뭐 그리움의 감정 등등등 다양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동동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각 연마다 화자와 임을 모한 비유한 표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자가 임한테 뭐 화자 임이여 사랑합니다, 임이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화자 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요거 포인트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각 연마다 화자가 임에 대해서 무조건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각 연마다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서는 좀 쉽게 말하면 주제라고 될 수 있겠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 동동이 나온 다음에 포인트는 이 두 가지만 가져가면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는 이 연이 모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세네 개, 많으면 뭐 네다섯 개 나와서 그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연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중요한 연과 그렇지 않은 연도 이제 구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표현, 중세국어 표현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거는 정리해서 외우시고요.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냥 쭉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줄을 달아서 나온다든지 실제 시험에서는 아니면 좀 더 쉬운 현대국어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자, 1년부터 볼게요. 덕을한. 자, 이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덕이에요. 덕덕자. 덕은 곤비에 받잡고. 자, 곤비는 뒤란 뜻입니다. 뒤에 받잡고. 이 잡이라는 말은 요건 중요한데 중세국어에서는 높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뒤에 받치고. 그다음에 복이라는 거는 림비는 앞에 받치고. 자, 그다음 덕이여 복이여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나자라는 뭐 내다 뭐 바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러 오소이다 할 때 요 이자도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높임 표현이에요. 중세국어에서. 자, 내러 오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덕을 바치고 복을 바치러 오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뒤라는 거는 우리 참고서에서 보면은 뒤라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령님이라 그러고, 자, 앞이라는 거는 임금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유적으로.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작품의 포인트가 화자의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의 정서,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했는데 덕이 나오고 복이 나오고 신령님 나오고 임금님 나오고 덕과 복을 바치라는 거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가시리에서 고려가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려가요는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궁중의 요소들, 그쵸? 뭐 태평성대든 임금이든 평화든 뭐 이런 것들이 첨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이 동동이라는 작품이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면서 못했다? 이 부분이 새롭게 삽입됐구나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원래 동동 작품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던 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월이 그러니까 12월까지의 작품인데 월별로 정해진 작품인데 1년에서는 월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죠? 정월 2연부터 시작하니까 내용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 안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그 마지막에 아의 동동다리가 있어요. 아의 동동다리. 이건 뭐냐면 우리 고려가요 정리하면서 했던 거. 특별한 뜻이 없이 우리 흥을 돋궈주는, 그쵸? 조음구, 뭐 염구, 뭐 조흥구, 뭐 후렴구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하는 적는 이유는 뭐냐면 리듬감, 그쵸? 운율감을 위해서. 옛날에 고전 시가는 다 노래로 쓰였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연에 다 붙어 있으니까 통일성,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붙어줌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안정성, 안정감을 준다. 뭐 요런 효과들이 있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정리됐습니다. 넘깁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연부터 볼게요. 정월. 정월은 1월. 당연히 1월이죠. 1월 시옷은 뭐냐면은, 자, 이거 중요한데, 이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래서 뭐뭐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월의 날인물은, 자, 날인은 뭐냐면 냇물. 정원의 냇물은 아의는 요거예요. 요거. 조음구. 특별한 뜻 없이. 자, 장단입니다. 그냥 어저, 얼었다가 녹죠, 녹았다가 하는데, 뭐 이건 해석상의 어려움 없죠. 자, 정월의 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릿,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누릿은 우리 누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온누리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누리는 뭐냐면 세상, 세상 가운데 나곤, 나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태어나곤 하도 이거 제가 향가하면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높임 표현이에요. 자, 세상 가운데 태어나곤 몸이시여, 홀로 녀다, 홀로 녀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녀다라는 거는, 녀다는 살아가다, 살다. 세상 가운데 혼자 태어난 몸이 혼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몸이 혼자 살아간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이 몸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화자가 되겠죠, 그렇죠? 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거니까 주체는 화자가 됩니다. 자, 됐고요. 몸의 주체는 화자였고요. 자, 이 연에, 자, 연마다 정리한다고 했죠. 이 연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바로, 그렇죠, 화자의 고독, 쉬운 말로 외로움의 정서다. 자,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2월의 보름에는 보름. 자, 2월의 보름에 이거는 의미 없다고 했고요. 높이, 자, 피읍을 앞으로 당기면 이어적기 높이, 현은 켜다, 높이 켠, 등불 다호라, 등불 같구나. 자, 등불 같대요. 그래서 만인은 여러 명,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만인을 비치실, 즈지셨다. 이 즈은 모습이에요, 모습. 자, 이것도 보세요. 중요하니까. 모습이다. 자,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이 높이 켜져 있는데 모든 사람을 비출 모습이다. 그럼 등불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등불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등불이 좋구나. 그러면 이 등불은 뭐를 비유한 표현일까요? 당연히 임이겠죠. 임을 비유한 표현. 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거니까 임이 잘생긴 모습보다는 임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효과니까 임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일 거예요. 자, 그쵸? 그렇게 해서 정리.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는 임에 대한
예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3월 나며, 자, 3월을 나며 개한 거는 필개자니까 아으, 만추는 늦을 만자에 봄춘이니까 늦봄에 늦봄. 자, 늦봄에 달회꽃이요. 자, 곧 지읒을 앞으로 당기면 곧인데 꽃이야, 꽃. 그러면은 어떤 꽃을 말하는 걸까요? 자, 3월에 피는 꽃이 뭐가 있죠? 그쵸, 진달래꽃이에요. 자, 3월에 핀 늦봄에 진달래꽃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불올은 부러워하다. 부러워할 즈은 모습이라 했죠. 남이 부러워한 모습을 지녀서 나셨다. 태어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지녀 태어나셨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포인트가 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달회꽃, 진달래꽃이죠. 이 진달래꽃이 뭐라고요? 남이 부러워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이 진달래꽃도 뭘 비유하는 표현일까요? 당연히 임의 모습이죠. 그렇죠? 임의 모습인데, 근데 이것도 꽃이고 남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에 나오는 등불과 좀 다르게 임의 어떤 측면? 임의 좀 외적인 측면일 거예요. 그렇죠? 임의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뭐 하는 거다? 예찬하는 거다. 똑같아요. 그렇죠? 임에 대한 예찬이 2월, 3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4월 갈게요. 4월에 아니, 이건 부정의 의미. 니저는 있다. 있지 않고 오시는 곧꼬리새는 꾀꼬리새요. 그 다음에 무슴따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자, 여기서 나오는 녹사라는 말이죠. 녹사라는 말은 고려시대의, 이 고려시대 작품이니까 고려시대의 관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녹사님은 중요하고요. 옛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나는 당연히 화자일 거고요. 녹사님이 나를 잊고 계신 거니까, 자, 이 녹사님이 바로 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임이 고려시대의 관직명이래요. 녹사님이래요. 그러면 이 임이 누군가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남자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조선시대까지 관직은 다 남자들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 4월의 연을 통해서 화자는 여자고 임은 남자라는 거를 일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사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꾀꼬리새는 왔어요. 근데 녹사님은 오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곡꼬리새와 녹사님의 상황이 서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쵸? 그러면 녹사님은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 꾀꼬리새는 오고 있고요. 화자는 꾀꼬리새를 보면서 녹사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안 오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꼬꼬리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오지 않는 임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상이죠. 그쵸? 봄마다 찾아오는 꾀꼬리새를 보고 왜 우리 님은 오지 않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꼬꼬리새를 보고 임을 생각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는 제가 영상으로 감정이입과 함께 정리해 놨어요.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4월의 연은 결과적으로 뭐다? 화자의 정서는 오지 않는 임을 뭐한다? 원망하고 있다. 그죠? 문학적 표현으로 오지 않으니까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원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갈게요. 자, 5월 5일에, 자, 여러분들, 음력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넘어갈게요. 수린날, 바로 단오입니다. 단오. 그죠? 수린날이 단오예요. 예전에는 단오를 되게 큰 명절로 봤었나 봐요. 자, 5월 5일에 단오날 아침 야근, 아침이죠. 아침 야근. 자, 즈문. 자, 이거 중요하죠? 즈문은 뭐냐면은 천이에요. 천.
천이죠. 천헬, 헬은 해, 년. 천년을 장존은 오래 산다는 거죠. 천년을 살게 하실 약이라 뭐한다? 받잡노이다. 제가 아까 잡은 높임이라고 했죠. 받잡고란 표현 있죠. 그래서 받잡노이다는 뭐죠? 받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나오는 약은 뭘까? 약은 바로 당연히 화자가 임에게 바치는 약이겠죠. 그렇죠? 이 약의 대상은 바로 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하면, 요 연을 정리하면 화자의 정서는 뭐한다? 임에 대한 임이 이제 약을 바치는 거니까 천년을 살라고 하는 거니까 장수, 그렇죠? 장수를 뭐한다? 기원한다. 자, 이런 표현들,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은 기억하면 좋아요. 이미 장수할 거를 기원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로 넘어갈게요. 6월에 보름에는 보름이죠. 6월에 보름에 아으, 이것도 의미 없는 거라고 했죠. 6월 보름에 아으, 별해. 자, 별해는 뭐냐면은 벼랑이에요. 벼랑. 6월 보름에 벼랑에 발효는 버린 빛 다호라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같다라고 했죠? 자,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그 다음 돌아보실,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실 님, 미음을 앞으로 당기면 님이죠. 님을 적금은 조금이나마 조금 줬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줬다는 따르다. 그러니까 존니노이다는 이가 높임이라고 했으니까 존니노이다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조금이라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빛입니다. 빛. 자, 빛은 누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벼랑에 떨어진 빛이래요. 아무 쓸모없이 벼랑에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뭘까요?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쵸? 근데 화자는 이렇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뭐한다? 님을 계속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화자의 처지는 버림받음. 그쵸? 이거 정리해야 돼요. 화자의 처지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임을 뭐한다? 따른다는 감정, 그렇죠? 임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연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참신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7월의 보름에 아으. 백종은 뭐냐면은 이 백자는 뭐 일백백자여도 되고 여러 명, 그러니까 되게 많은 단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백종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음식, 그죠? 여러 가지 음식을 배하다. 배하다는 뭐냐면 놓아두고, 여러 가지 음식을 놓아두고, 요 니비움 앞에 오면 화자가 바라는 님이겠죠? 님을 한대. 자, 님과 한대는 함께. 님과 함께 려다라는 거는 살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중요하다고 했죠? 님과 함께 살고자 이거는 원은 원하는 거, 그렇죠? 바라는 거. 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바람을 비삼노이다, 빕니다, 비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음식을 놓고 약간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의미겠죠? 님과 함께 살고자 원을 비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님과 함께 살고자 요거죠. 요게 결과적으로 화자가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그쵸?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쵸? 화자에 대한 마음, 아니 임에 대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연은 바로 님과 함께 살기를 그쵸? 바라는 거고, 소원을 비는 거니까 뭐 한다? 이거를 문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기원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8월의 보름은 자 8월의 보름은 자 음력 8월 보름 8월 15일은 뭐예요? 여러분 추석입니다. 그렇죠? 이 가베가 추석이에요. 추석. 자 추석의 날 이게 리을이 앞에 와서 추석 날이 말은 추석 날이지만 자 뭐요? 님을 매셔 님을 모시건 여다는 살다 지내다죠. 중요합니다. 님을 같이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날 오늘이 진짜 가베입니다. 추석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님과 함께 지내야만 오늘이 진짜 추석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은 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추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추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님의 마음은 어떻다? 님의 정서는 님이 없기 때문에 되게 쓸쓸하고 그립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 표현도, 요 연도. 그래서 요 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임에 대한 뭐예요? 그리움이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좀 더 한자어로 바꾸면 요렇게도 쓰여요. 문학에서는 자, 임에 대한 마음, 그리움의 마음, 연모의 감정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갈게요. 9월 9일에 음력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 자, 황화는 뭐냐면은 이 화자가 황화는 뭐냐면은 노란 국화예요. 노란 국화. 자, 이제 가을이니까 국화꽃이 많이 피니까 국화꽃을 예전에는 이렇게 먹었나 봐요. 네, 전으로 먹었던지 달여 먹었던지 먹었나 봐요. 자, 약처럼 먹었나 봐요. 옛날에는 약이랑 먹는 노란 국화. 그 다음에 이 고지는 지읒을 앞으로 당기면 꽃이 안에 드니, 안이라는 거는 뭐 집안이 되겠죠. 꽃이 집안에까지 이렇게 피었으니 세셔. 자, 세셔는 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세셔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자, 이제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이 초가집인가 봐요. 초가집이 가만하다. 가만이란 말은 초가집이 가만이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조용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꽃이 초가집 안에 이렇게 막 피어 있는데 초가집이 되게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당연히 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럼 요것도 앞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임이 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당연히 쓸쓸함. 자, 쓸쓸함이 이 부분에서 9월에서는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0월 다 왔어요. 자, 10월에 자, 여기서 점이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점이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점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잘게 썰다. 자, 칼로 얇게 채 써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자, 10월에 잘게 썬. 그 다음에 바랏. 자, 다호다는 같구나. 이 바랏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보리수나무예요. 이건 뜻은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보리수나무 같구나. 이건 뜻은 나올 거예요. 아마 시험에 출제되면 같구나. 그 다음에 꺾다는 거예요. 나무를 꺾다. 꺾어 버리신 후에 디니다는 진이다. 가지다. 지니실 사람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바랏이죠. 자, 잘게 썰어놓은 보리수나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꺾어 버린 후에 이걸 또 가지고 있을 사람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이 바랏이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화자가 되겠죠. 그렇죠? 내 처지가 어때? 얇게 썬 보리수나무고 또 내가 어떻게 됐어요? 꺾어 버려지고요. 또 3단이죠. 첫 번째는 잘게 썰기고, 두 번째는 꺾어 버려지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나를 같이 데리고 지니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3단 콤보로 내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의 처지가 어떻다? 슬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화자가, 자, 요것도 잘 나와요. 보세요. 화자의 처지가 어때요? 화자의 처지가
버림받은 거예요. 그쵸? 엄청나게 크게 3번이나 버림받았어요. 자,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다? 엄청난 슬픔, 큰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연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월 갈게요. 11월에 봉당짜리. 자, 봉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우리 이제 집에서 마루 사이에 있는 어떤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렇게 언덕 두둑 같은 거예요. 이게 어쨌든 뭐 집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1월에 봉당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자, 이 한삼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름옷, 얇은 옷, 구멍이 숭숭 뚫린 옷이에요. 자, 여름옷을 덮고 누워서 덮어서 이 피읍을 앞으로 당기면 덥다. 여름옷을 덮고 누워서 그 다음에 스랄라운드는 뭐냐면은 슬퍼하다. 슬퍼할 일이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슬퍼할 일이구나. 뭐예요? 고운님. 자, 고운. 자, 치은 니은을 앞으로 빼면은 곱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고운님을 쓰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쓰시다는 뭐냐면은 쓰시다는 여의다. 그러니까 여의다라는 말은 뭐 돌아가시다라는 표현도 되고 잃어버리다라는 표현도 되고 뭐 지금 현재 옆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의다 혹은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고운님을,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운님을 여의고 혼자서 지낸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1월에 봉당자위의 여름옷을 덮어 누워서 슬프구나. 고운님을 여의고, 자, 사라지고 고운님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내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요것도 위에랑 비슷하겠죠. 그쵸? 화자의 처지는 어떻다? 화자 지금 어때요? 혼자 살고 있는 거죠. 그쵸? 화자의 처지는. 그쵸? 혼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 화자도 슬프다 라는 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한자를 들어가 문학적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련의 여인 이런 말 들어봤나요? 비련 이런 말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플 비자를 써서요. 자, 마지막 12월 갑니다. 자, 요거 중요한 표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볼게요. 12월에 분디남각. 이건 뭐냐면은 분지 나무, 남간 나무예요. 분지 나무로 깎은 그 다음에 나잘, 이건 들이다. 중요합니다. 드릴. 그 다음에 반잇. 이 반이라는 말은 상이야, 밥상. 드릴, 밥상에 저 중요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젓가락. 젓가락 깎구나. 자, 분디나무로, 나무로 깎았어요. 깎아서 뭘 만들었어요? 젓가락을 만들었어요. 그쵸? 젓가락 깎구나. 님의 앞에 들어서 어리노타. 어리노타는 뭐냐면은 가지런히 놓다. 놓으니, 자, 젓가락을 님 앞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러니까 상이 이렇게 있으면, 님이 이렇게 있으면 님 앞에 젓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놓으니 손은 뭐냐면 손님. 자, 이건 알겠죠? 손님이 가져다가 삼노이다. 손님이 가져다가 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님한테 주려고 젓가락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니 손님이 와서 가져갔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낚아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먼저 볼게요. 이 저는 뭐를 비유한 걸까요? 당연히 화자겠죠. 왜? 화자가 앞에 갖다 놓으면 화자가 쓰려고 입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를 빗댄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저를 화자 앞에 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물었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화자는 젓가락으로 바뀌었지만 님과의 사랑을 뭐 했어요? 이루지 못한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이루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손이 가져다가 물었대요. 자, 젓가락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자가 와서 물었어. 그러면 입술과 입술이 접촉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 거죠. 그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화자는 원래 사랑하는 임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임하고 결혼을 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손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젓가락, 나를 물었다는 거니까는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아닌 임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과 결혼, 뭐 인연을 맺었다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연에는 결과적으로 화자가 임과의 인연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슬픈 결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을 기다렸지만 임과는 결혼도 못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거는 슬픔의 정도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죠? 슬픔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마지막 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슬픔의 정도가 크다. 우리 한국 고전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 바로 한해 정서가 이 마지막에서 한자로 치면 이거죠. 한해 정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요거를 정리를 하기 전에 표현 하나 볼게요. 자, 동동의 작품 표현 하나 볼게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분연체라는 말이 나와요. 분연체는 이해되죠? 연이 분연되어 있어. 지금 13개의 연으로 끊어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분연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화자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말도 씁니다. 동동은 원령체다. 자, 원령체가 뭐예요? 각 달마다 1월부터 해서 달마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원령체라고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특징은 자, 갈게요. 이제 고려가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연가풍이다. 연가풍이라는 말은 뭐예요? 연가 각 달마다의 특징을 쭉 나타내고 있는 원령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서정적, 그쵸? 개인의 정서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송도가인데 이 송도가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송축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송자가 길이다, 칭송하다의 뜻이고 도자도 빌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날이 되면 그 날을 기원하고 축하하고 송축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각 월마다 나오는 절기, 뭐 추석도 나오고 단오도 나오고 했죠? 그 절기에 나오는 것들을 축하하고 송축하고 하는 내용이니까 송도가라고도 불립니다. 자, 제재는 세시풍속. 세시풍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기죠, 절기. 그 다음에 주제는 절기의 변화에 따른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임에 대한 연모. 연모라는 거는 뭐 그리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표현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령체 노래. 자, 각 월별로 쓰여진 작품이 여러 작품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타난 작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세시풍속, 고려시대의 절기, 그쵸? 고려시대에는 각 절기마다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먹었고 했던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작품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충분히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